지금부터 공부할 것이 공유의 내부 관계의 일종입니다. 갑을병간의 관계인데 그 중에 너무 중요해서 독립된 제목으로 바꾸어서 설명할 것이 공유물의 분할입니다. 공유물의 분할은 결론적으로 공유의 내부 관계, 즉 갑을병간의 관계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공유물을 나누는 것이 공유물의 분할이죠. 그 공유물의 분할은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읽어보세요. 읽어보세요.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입니다. 이 공유물의 분할이 자유라는 것을 잘 알면 돈이 됩니다. 확신을 가지면 왜 돈이 되는가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,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인데, 자,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. 무슨 분할이 원칙이요? 자, 그럴 때 협의를 할 때 갑을병 중에 한 놈을 빼놔서는 안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전원이 무슨 분할을 해야 돼요? 협의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. 협의를 했을 때는 그 협의는 어떻게 결정돼도 상관이 없습니다. 협의가 성립됐을 때 예컨대 1000평씩 현물로 분할하자 이렇게 협의할 수도 있겠고, 그렇죠? 도로가에 붙어있는 토지를 500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1250평씩 나누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, 그렇죠? 그러지 말고 제가 팔아버리자, 4억 정도 달라가는데, 그래서 4억 받아가지고 1억 3,330만 원씩 나누고 또 10만 원 남았죠. 이걸 쏘가리 매운탕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나눠도 되죠. 무슨 매운탕? 매운탕은 쏘가리 매운탕이 최고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면 어떻게 되냐? 자, 협의가 뭐 되면? 성립되면 그 자체가 창설적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교과서에 안 써졌어도 알고 있어야 돼. 무슨 쪽 효과가 있다고요? 이 창설적 효과가 있다는 말은 뭐냐? 협의가 성립되면 그 자체가 확정돼 버린다는 뜻이요. 따라서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, 못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다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. 자, 1000평씩 현물로 분할하기로 협의를 했어요. 협의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분의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알아잡혔어요? 그 자체를 무슨적 효과가 있다고요? 창설적 효과가 있습니다. 그 자체가 확정돼 버린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런데 협의는 못 될 수도 있을까요? 불성립될 수도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겠죠. 그럴 때는 불성립됐을 때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. 근데 하나 문제죠.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봤더니 원고와 피고가 누구냐가 문제가 돼버리죠. 그럴까 안 그럴까? 결론적으로 갑을병끼리 나눠갔는데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겠어? 웃겠죠. 그런 게, 이런 형태의 소송을 우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.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말은 뭐냐? 전원을 소송 당사자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. 뭔 말인지 알죠? 원고 피고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고 전원을 무슨 당사자로 해야죠? 소송 당사자로 해야 됩니다. 이해되셨죠? 그럴 때 법원에 판결을 할 때는 현물 분할을 원칙적으로 합니다. 무슨 분할을? 현물 분할을 원칙적으로 하되, 현물로 분할했을 때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경락대금이 있겠죠. 그걸로 가액 분할을 합니다. 보통 법원이 가액 분할을 결정할 때는 건축법에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가 기준입니다. 자,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에 미달되게 분할돼 버리면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돼 버리죠. 인정합니까? 그럴 때는
경매에서 나오는 가액으로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리고 법원이 판결할 때 너무 고정적으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. 이 5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2사람은 현물 분할을 원하고 3사람은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2사람만 분할해주고 3사람은 공유관계로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.